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좀 말할 항목이 많은데 하나씩 제가 간편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총리 누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아베가 사임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한 관심사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네이버 카페에서 아마 다음 총리는 스가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장이 끝나고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소하가 스가시 지지. 그러니까 아소파가 이제 스가시를 지지했다는 건데, 이 자민당에서 아소파라는 게 굉장한 이 힘을 갖고 있어요. 아마 제일 이제 센 그 파벌인데, 스가시 자체도 파벌은 있지만은 아소시 정도는 아니에요. 아소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고 계속 이렇게 정계에 있으면서 다양한 인맥 그리고 이제 지지층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이 아소하가 스가시를 지지했다는 거는 뭐 사실상 거의 이제 스가시가 다음 총리 이제 확정됐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이시바시로 있는데 이시바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력시 돼 있었는데, 이시바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비판 세력도 많고 이제 그 국민들 지지층을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아마 이제 저는 무난하게 이제 스가시가 다음 총선에 확정되지 않을까. 이제 스가시가 됐을 경우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니케이 지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오히려 좋은 이제 호재가 돼가지고 더욱 이제 오를 수 있는, 보통 이제 이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총선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총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더 오르는 폭등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보통 이제 새로운 정책,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스가시 같은 경우는 아베 씨랑 거의 뭐 비슷한 이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그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베 씨가 사임한 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주가가 내리고 이런 이제 걱정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제 당분간은 물론 이제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거의 뭐 확정이나 이제 볼 만큼 세력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이제 큰 뉴스가 있어서요. 이제 개인 투자자 간에서도 계속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일본 주식을 크게 사들였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블룸버그 기사인데, 벅셔 허서웨이, 그러니까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 회사인데, 그 벅셔가 이제 일본 5대 상사 있죠. 이토추, 미쓰비시, 그리고 미쓰이부산, 스미토모 쇼지, 마루베니, 이게 이제 5대 상사인데, 이건 이제 각각 합쳐서가 아니고 각각 5%를 넘는 그 지분을 획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5% 이상 이제 각각 상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를 오늘 이제 공개한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굉장한 뉴스죠. 왜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여태까지 일본 주식을 사들인 적이 없었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사들인 건데, 좀 이제 타이밍이 좀 웃기긴 하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왜 지금 왜 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늘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오늘 발표했다고 오늘 사들인 게 아니고 과거 이제 1년간 거쳐서 이렇게 이제 5% 지분을 사들였다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 이렇게 커지면은 공개를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버핏은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앞으로 장기 보유가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으로 이제 팔 생각 없고, 이제 앞으로 장기간 이렇게 이제 보유할 생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9.9%까지 보유 지분을 늘릴 생각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니까 또 이제 5%를 더 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반응했어요.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제 5대 상사 이 종목 주가를 보면은 오늘 이제 뭐 10%, 8%, 10%, 뭐 12%, 5% 거의 뭐 10%에 가까운 수치가 이제 수치가 올랐는데, 뭐 당연히 이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이런 이제 유명 투자자가 보통 어딘가 투자했다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오르곤 하는데, 어쨌든 상사에 이렇게 크게 투자를 했다라는 이제 큰 호재가 나왔었고, 자, 이제 왜 지금 이 시즌에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제 일본 5대 상사에 투자를 했을까인데, 일단은 워렌 버핏 본인은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제 이런 이제 큰 상사들은 해외에 많은 이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
뭐 많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망한 것 같아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발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이제 상사의 메리트는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외에 뭐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이렇게 해외랑 같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 해외의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본 국내 불황이나 일본 국내 어떤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안에서 어떤 이제 이슈가 터지더라도 본인들은 이제 거점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렇게 리스크 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은 많은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탄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사들은 자원을 갖고 있어요. 뭐 철이나 탄광, 뭐 이런 뭐 석유가 됐든 뭐 이런 자원 위주로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버핏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로나가 이제 원인으로 지금 엄청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각국에서 뭐 거의 뭐 전체적으로 지금 1경이 넘는 그러니까 뭐 조도 아니고 경 단위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언젠가는 끝날 거라 당연히 이제 끝나겠지만 이제 끝날 때 그 돈은 어차피 계속 이렇게 남아 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이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상사가. 그래서 그 자원도 이제 인플레이션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런 이제 상사들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자원이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좋은 이제 호재로서 이 회사들 기업 이제 실적에 크게 이제 기여할 수 있지만은 이런 자원들이 반대로 뭐 공급 부족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은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이 회사들은 영향을 안 받게 또 이제 리스크 분산을 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IT나 뭐 에너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원 이외에 뭐 다른 사업도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자원이 이제 주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제 실적 기여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분야에서 꾸준히 지금 실적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렌 버핏이 다양한 그런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PBR이라고 있는데 주가 이제 지표 중에 이제 PER, PBR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잘 안 보는 편이지만 버핏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PER, PBR. 그러니까 이거를 봐가지고 그 기업이 저평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지금 시대에 이걸 써가지고 좀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버핏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수치라고 봐요. 자 보면은 다 1배보다 낮은 수치죠. 뭐 0.7배, 0.7배. 그래서 이 PBR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회사 순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배 미만이면은 엄청 저평가돼 있다. 회사 순 자산에 비해서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면은 모든 지금 상사가 지금 이토주 상사 빼고는 기본적으로 엄청 이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은 이것도 좀 주목을 하지 않았나. 굉장히 지금 뭐 코로나가 원인인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어서 더구나 이런 이제 큰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런 원리로 어차피 이제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지만 뭐 어쨌든 워렌 버핏 본인이 한 말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이제 해외에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투자했다. 당연하지만 그거 갖고만으로 투자는 하지 않았겠죠.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해서 투자한 것 자체에 이게 의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일본은 이제 불황이 오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저출산, 뭐 고령화 이런 사회가 되는데 왜 굳이 일본에 투자했냐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건 저도 이제 간간히 이런 질문을 받고 해요. 왜 일본 주식을 투자하냐? 일본 앞으로 불황이 될 거고
뭐 올림픽이 이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끝나면은 더 이제 불황이 찾아오지 않겠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불황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는 일본뿐만 불황이 오는 게 아니고 한국도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각 국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불황은 찾아온다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경제가 버블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렇게 경제가 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황에 이제 직시해야 되는 그런 국면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불황이 온다고 주식을 하지 마라, 이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이제 당연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제 사회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을 또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일본에서 뭐 IT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런 저출산 상황이나 뭐 고령화 같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해가지고 많은 그런 거를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화가 쉽게 자택에서 뭐 약을 이렇게 처방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도 있고, 또 IT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이제 고독사 같은 게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침대 같은데 그런 이제 IoT 기술을 써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고령분이 이제 뭐 침대에 자고 있다가 뭐 심장 박동이 좀 이상하다. 그럼 이제 그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제 뭐 119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막말로 그런 사업은 오히려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더 이제 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민이 엄청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이제 인구가 줄면서 그만큼 또 이민도 들어오면서 노동을 이렇게 보충한다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런 걸 또 주목하고 사업하는 그런 회사가 있겠죠. 이민 정책이나 뭐 이민에 대해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럼 이제 또 그런 종목 투자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회사를 투자할 때는 글로벌 비중을 많이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마켓 쉐어보다는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을 돌리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력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 크는 회사는 어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기회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니까 주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걸 기회 삼아서 더 이제 클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뭐 PB 시스템즈 이런 것도 지금 재택근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 뭐 기회로 삼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클 것 같은 회사 이런 것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황이어서 뭐 못한다 이런 건 진짜 이상한 거고, 오히려 또 기회를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 생각해요. 특히 또 이제 일본 주식의 메리트가 뭐냐면은 이 ROE라 해가지고 자기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현금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파산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불황에도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어서 일본 주식이 되게 메리트가 많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성장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다. 특히 이렇게 소기업 위주로 보면은 굉장히 성장할 것 같은 회사가 많이 보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파워가 너무 세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좀 덜해요. 물론 이제 일본도 대기업은 굉장히 센데 그래도 중소 그런 이제 정책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나름 또 이렇게 투자처를 굉장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일본 주식 앞으로도 충분히 투자하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물론 이제 상사에 한해서 투자를 했지만은 뭐 어쨌든 저평가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 주식은 앞으로도 저는 괜찮다. 저는 일단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최근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사실은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니혼세마. 제가 이제 단타로 거의 뭐 2, 3일 안에 제가 이제 단기간에 이익을 본 회사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내렸어요, 많이. 그때 이제 제가 이익 실현하고 나서 쭉 보면은 한때 뭐 450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300대, 오늘 이제 좀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 뭐 300 거의 뭐 초반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또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3억엔 정도,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봐도 보통 제가 이제 한 번 산 종목은 다시 들어가지 않는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했듯이 이 회사는 뭐 산업 자재라든지 매트 사업, 그 차 매트 있잖아요. 차 밑에 까는 매트 뭐 이런 거 팔거나 또 식품 사업 뭐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이제 실적인데 작년 이제 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흑자가 크게 났었고, 이제 3분기 4분기별 이렇게 이제 실적을 보면은 작년 분기보다 코로나였는데 오히려 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이익이 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트 사업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뭐 인건비를 좀 삭제하고 또 이제 뭐 생산 거점 이런 거를 이렇게 코스트 다운 해가지고 크게 이제 이익 실현을 했고, 식품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용 상품은 굉장히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크게 수익이 났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회사 구조를 좀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큰 실적이 난 그런 회사인데,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6천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꾸준히 가면은 충분히 1억엔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뭐 충분히 이제 뭐 10억엔 이상은 충분히 넘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시가총액이 이 정도 수치인데 시총이 지금 13억엔밖에 안 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얼마면은 시총이 얼마여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이 정도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 시총이 13억엔밖에 없다 이러면은 진짜 굉장히 뭐 낮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헐값에 거의 회사를 파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서 저는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뭔가 더 이제 내리면은 저는 이거는 거의 뭐 확실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니혼세마 뭐 코로나인대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뭐 실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파도인데, 파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제일 적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파도는 약간 좀 도박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소액만 들어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파도가 오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어요. 중장기 계획, 뭐 구조 개혁,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사업 전개에 대한 그런 이제 중장기 계획을 오늘 이제 장 마감 후 발표했는데, 뭐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구조 개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리빙그 프로시더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을 다른 이제 회사에 양도를 했어. 양도를 하면서 뭐 구조 개혁을 했다. 그 주식을 팔면서 뭐 현금화해서 뭐 따로 투자한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냐면,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프리페이퍼, 프리매거진,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지역 매거진 같은 거 있죠. 잡지, 그 지역 특화된 뭐 지역 어떤 뭐 초밥집이 맛있는지, 어떤 라멘집이 맛있는지, 어떤 뭐 미용이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발행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죠. 잡지니까. 근데 이제 되게 지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 높은 이제 요코하마나 뭐 사이타마 뭐 이런 거점에 집중을 하고, 다른 이제 에리아는 뭐 축소하는, 그러니까 뭐 지방 같은 데 좀 축소했겠죠. 뭐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데는. 근데 이제 보면은 뭐 한 잡지랑 뭐 이런 이제 우리하게 약간 매출 이제 추이인데, 보면은 코로나 때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뭐 많이 복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주가가 이거보다 내려가는 리스크는 저는 거의 없다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쭉 이제 보면은 뭐 조거본 수도 이렇게 이제 코스트 다운 하면서 뭐 이렇게 많이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주식 양도의 뭐 효과 뭐 이런 것도 이제 써져 있고요. 뭐 자금 조달, 뭐 증자로 인한 뭐 자금 조달,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써져 있는데, 뭐 어쨌든 차후 이제 사업 전개에 있어서 이제 이 회사 주업인 이제 프리페이퍼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점점 축소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예요.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프리페이퍼 말고 이제 다른 사업을 통합해서 그리고 이제 급성장을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신규 사업에 관한 발표가 있을 건데,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 회사 자체로 어느 정도 저력이 있는 회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주가보다는 당연히 이제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메인 포인트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으로 이 신규 사업에 대해 뭐가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되겠죠. 조금씩. 이제 파도 뭐 주가를 보면은 코로나 때 너무 내렸어요. 보면은 뭐 코로나 전에는 거의 600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거의 뭐 200 초반대 찍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내린 상황이에요. 재밌죠?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내린? 그러니까 뭐 과거 이제 그 주춤했던 그 주가랑 거의 비슷비슷해서 아마 200 밑으로 내리는 거는 진짜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거의 지금 복구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대로 코로나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주춤한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지금 투자하기 딱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이거보다 높이 지금 단가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손해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상황을 쭉 읽어보면은 뭐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다 지금 굉장히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신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자 보면 여기도 이제 수주액이 코로나 전 수준의 86%까지 지금 돌아왔다 해요. 지금 센다이에 한해서 매출이긴 한데 뭐 이런 걸 봐서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건 왜 이렇게 낮지? 약간 이런 수준인데 어쨌든 파도 자체 저는 약간 관심이 없었는데 너무 이 주가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 데이터에서 그냥 투자 들어갔고 또 에보 관련 펀드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들어갔었는데 뭐 어쨌든 이거 이쯤이면 약간 좀 손절하기 더 우스울 정도로 지금 저평가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은 좀 말할 게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복잡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네 가지 종목 항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꾸준히 항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